승호 형, 승호 형. 우리 박서보 재단의 박승호 이사장님이시고 오늘 아주 멋진 강연을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긴장하신 표정인 것 같은데 화이팅! 아, 여기는 박서보 재단이라고 여기 기지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는 기지 재단이었어요. 지금은 박서보 재단으로 바뀌어서 연희동에 아주 이렇게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미술 신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셀럽이셔서 전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유진 도슨트가 설명을 이미 시작했어요. 걸려있는 작품들은 박서보 선생님의 작품들이 이미 걸려있죠. 나만의 거, 우리의 것,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공부를 막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3년의 공부 끝에 깨달은 건 내가 먼저 주어져야 되겠다. 우리 동양 철학 그렇죠. 막 외고 말고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겠다. 그 철학이 명확하게 섭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어떻게 비워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던 박서보에게 그 3살짜리 어린이가 그 순수한 행위로 해답을 보여준 겁니다. 아이랑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캔버스 위에 유화물감 덮어놓고 마르기 전에 연필로 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화물감 덮어서 그 연필의 흔적을 지우고요. 그 위에 다시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덮고 그리고 덮고 그리고 덮고 그리고를 무한히 반복한 것이 바로 이 묘법의 시작입니다. 그때 박서보에게 뮤즈가 되었던 그 3살짜리 아들내미가 커서 뭐가 됐냐면 박서보 재단이 세상이었네요. 그때가 1967년도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 박서보는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선만 그릴 것인가? 그러면 나 평생 이것만 그리는 예술가로 성공할 수 있나? 답은 아닙니다. 멈춰서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예술가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이 박서보의 철학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하려고 거의 한 4년간 준비해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여러분 저 뒤쪽에 보시면 이제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저는 그 작은 오토바이 튜닝샵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과속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런 호롱이라는 또 저희 회사에서 뱅앤올uf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 커버도 지금 박서보 에디션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박서보 재단에서 되게 멋있게 만든 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 자리에서 같이 형님하고 형님 지인들하고 술을 한잔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오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싼 이 창틀을 가지고 있는데 오픈하다가 위에 레일이 이탈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디 갔어요? 그래서 그게 문이 닫히지 않는 상태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박서보 선생님 작업실로 가서 그 형님 따라가서 사다리를 가져다가 놓고 드라이브질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문이 일단 닫히긴 했죠. 네, 그런 또 약간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진 도슨트님께서 이사님께서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3살짜리 그 아이가 막 쓰다만 걸 보고 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버전이 또 있었어요. 지금은 걸려있지 않은데 이렇게 네모난 약간 장기판처럼 생긴 그 네모를 그리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박승호 형님이 그렇게 막 하던 거를 박서보 선생님이 나도 저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겠다 하면서 따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영감을 되게 제가 볼 때는 거장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감을 정말 여러 군데서 하다못해 그 어린이한테서 영감을 받는다는 자체가 정말 스폰지 같은 분이시구나. 진짜 모든 것에 영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저는 너무나 좀 신기했고 그리고 또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살면서 사실 나이가 들수록 원래 본인 생각이 강해지는 맞아요. 그런 게 열려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순이라고 하죠. 귀가 순해진다고 하는데 사실을 나이가 많이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거를 아이가 어릴 때부터면 사실 제 나이일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귀가 닫혀 있습니다. 여러 닫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막 그림 그리고 글자를 쓰고 따라하다가 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저렇게 한번 내 그 마음을 표현해봐야겠다, 깨끗하게 뭔가 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지, 그러니까 한지가 정말 연한 종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2달 동안 물에 푹 담궈 놓고 아주 유순하게 만든 다음에 남아있는 섬유질 그 자체만 건져서 붙인 다음에
이제 새로 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색이 무슨 색이에요? 아, 이게 굉장히 아궁이 컬러입니다. 아궁이 컬러. 네. 제가 아는 그 아궁이. 맞습니다. 그 아궁이 컬러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삐뚤빼뚤하면서도 되게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연필로 그을 때마다 한지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굳고 나면은 정말 단단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지로 그린 거나 아니면 그 페이퍼 아트 이런 한지 공예 같은 걸 보면은 막 습한 지역에 두면은 금방 좀 눅눅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바짝 말라버리면은 얘는 거의 나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단하게. 네.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박서보 선생님은 한국에서 단색화의 거장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단색화의 거장이신데 이런 단색화로 이런 느낌을 낸다는 거는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고 멀리서 보면 잘 안 와닿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 줄이 그냥 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나 길잖아요. 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이 줄을 긋는 걸 반복하는 건데 이건 사실 수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팔이 아프고 막 몸이 부서질지언정 약간 잡념을 없애고 수행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행의 결과물 같은 느낌. 이 작품이 되게 특이한 게 이 색깔이 사실 단풍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뽑을 수 있는 가장 밝고 어떻게 보면은 쨍한 빨강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쪽에서 찍어 보시겠어요? 네, 옆에서 보시면 완전히 쨍합니다. 그런데 눈이 부셔요. 네, 눈이 부실 정도면 큰 조명 때문에 그럴 거야. 근데 여기 쭉 오셔서 가운데에서 보시면은 검붉은 빛이 돌면서 우리가 아는 그 단풍의 그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점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요 그림은 그냥 노란 게 아니라 유채꽃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뭉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옆에서 볼 때의 색감과 앞에서 볼 때가 달라요. 뭐 당연히 이 기둥이 서 있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게 뭉쳐져 보이면은 더 진해 보이는 건 맞겠지만 네, 이 울퉁불퉁한 이 매력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날 것 그대로의 느낌도 나고요. 맞아.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의 선 같은데 맞아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모두 똑같은 선이 아니라 다 다르죠. 다른 선. 네. 자,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갈수록 박서보 선생님이 그림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폐암 말기에 접어들면서 기침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림이 작아졌어요. 네, 맞아요. 파킨슨 병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인데 작업을 하루하루 매일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이즈를 줄였어요. 이렇게 줄이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아주 미세한 선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2단계에 접어드는데 보시면은 가운데 보면은 중간에 뭔가 계속 일정하게 반복되는 게 보이죠. 네. 이게 사실은 딱 저만큼이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저만큼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조금만큼 하고 쉬었다가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넓은 캔버스를 다 채우는데 그냥 하루면 충분했다면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수행의 과정이 옛날에는 에너지 넘칠 때는 큰 거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줄여서라도 그 수행을 해온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작업을 하신 이런 모습이 되게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찡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이 굉장히 다른 작품에 비해서 조금 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좀 뭉클함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시면은 박서보 선생님이 눈을 감고 있는 두상이 보이는데요. 전 이 그림도 되게 뭔가 좀 찡하더라고요. 네. 연희아트페어가 4월 20일까지 진행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오셔가지고 이 감동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